안녕하세요. 인생고수의 김수현입니다. 드라마 같은 삶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삶과 철학, 인생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인생고수. 오늘 만나볼 인생고수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골절 외상 전문의 오종건 교수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잘생겼어요.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골절 외상 전문의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골절 외상 전문의는 다른 외과나 다른 분야로 좀 많이 다른가요? 정형외과 분야에서 네. 전공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예.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관절 전문, 그다음에 인공관절 이런 쪽에 업무가 많은데 저는 다른 거 안 하고 골절 치료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절, 그러니까 부러지거나 네. 이런 것만 담당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특별히 골절을 전공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계기가 예. 있었습니다. 계기요? 제가 원래 공부하기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예. 슬관절을 공부했어요. 저도. 슬관절이라고 하면 이제 예, 무릎 쪽. 그래서 많은 정형외과 의사들이 전공하는 무릎 전공으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대학병원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에서 발령을 처음 받았는데 슬관절을 한 4년 정도 한 거죠. 짧게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그 이제 많이 다치는 인대 중에 하나가 후방 십자인대라고 네네. 그 운동선수들 많이 다친 그 그렇죠. 인대 손상이 있는데 그 수술을 저도 관절경으로 수술을 막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수술방에서 수술했을 때는 잘 된 것 같아서 딱 수술 전보다 좋아 보이는데 예. 나중에 이제 외래에서 환자를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점점 그 수술 전처럼 또 흔들거리고 하는 그런 실망스러운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제가 초보자라서 아마 이런 일이 있나 보다 그랬는데 당시에 굉장히 이름난 그 슬관절 전문 교수님들한테 수술을 받고 네.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한테 외래로 찾아온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예. 그분들도 또 수술 후에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똑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무리 수술 잘 해도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예. 그런 회의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의 사정 때문에 제가 전공을 바꿔야 될 상황에서 네.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골절이라는 분야가 한번 해보면 좀 흥미롭지 않겠나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특이하게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도전하실 때 골절 외상이 전문 분야로 좀 나눠져 있지는 않았죠? 거의 네. 없었죠. 그러면 전문의가 없었고 전공 자체가 없으면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독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독학을 통해서 제가 이 한 분야의 전문가로 되는 과정을 이렇게 긴 기간 거쳐왔기 때문에 네. 그 당시는 주로 한 것이 네. 수술 전 계획을 아주 심각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절 수술 하나 하기 위해서 막 며칠씩 그림을 그려가면서 준비를 하고 예. 그다음에 수술방에서 인조뼈 모델에다가 뼈 모양을 그 골절선을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수술실에서 수술기구를 꺼내다가 수술 뼈를 맞추는 연습을 막 해보고 그렇게 하고 들어갔었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골절도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프로블럼 솔빙이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론 당연히 책 읽어보고 했었는데 예. 그 스스로 고민을 깊이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길을 찾아갔던 과정이 네. 제가 이렇게 골절을 전문가로서 네. 커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골절 전문 의사가 되신 건 언제쯤이세요? 1999년도에 슬관절 전담의로 발령을 받았다가 네. 그해 말에 이제 전공을 바꾸기로 하고 네.
이제 2000년도서부터 골절을 제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2000년부터. 예, 그때 됐으니까 이제 한 19년 정도 됐네요.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 이거 내가 왜 이걸 했지? 그냥 원래 하던 공부 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업무의 네이처가 너무 재밌어서 네. 이 골절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 고민하는 과정. 그리고 제가 그거를 계획했던 대로 수술방에서 잘 돼가지고 네. 수술이 잘 돼서 그 수술 후 내가 만든 그 엑스레이를 바라볼 때 네. 그 만족감.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환자가 결과가 좋아서 잘 낫고 고마워하고 복귀하는 거를 볼 때 그 만족감은 네. 굉장히 딴 거하고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게 사실 힘들다고 그 자체가 힘들다고는 많이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업무를 전문가로 인정하면서도 네. 여전히 또 뭐랄까 견제하는 네. 그런 분들과 이런 어떤 사회적인 구도 속에서 갈등도 계속 있었고 예. 네, 그런 부분은 여전히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수술 후에 엑스레이 막 이걸 상상하시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직이 아니셨나. 의사 그중에 이 골절을 만난 건 어떤 천직처럼 선생님께 주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후배 교수들한테도 네. 아니 선생님은 하루 종일 수술하고 나왔는데 왜 피곤해하질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몰랐어요. 제가 수술을 하루 종일 뭐 네. 여러 건의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수술실 간호사들 그렇고 제 제자들도 그렇고 저는 수술방에서 되게 눈빛이 재밌어하는 눈빛이래요. 그래서 그 과정이 되게 즐겁고 하다 보니까 예. 그거를 힘들다고 잘 안 느끼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동안 정말 많은 수술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혹시 이건 정말 어려웠다 하는 골절 수술도 있었을까요? 저희가 골절을 표현할 때 personality of fracture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사람이 얼굴이 다르고 사람마다 성품이 다 다르듯이 골절도 하나하나 다 다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한 수술을 잘한 그 경험으로 네. 오늘 수술을 잘할 수 없는 게 골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매 골절 하나하나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네.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들어가서 할 때 어려운 골절도 수월하게 하고 나올 수 있지만 네. 제가 제자들 가르칠 때 맨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just do it mentality로 수술하면 안 된다. 저거 골절? 들어가서 하지. 이렇게 하고 들어갔을 때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일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골절 수술 정말 어려운 수술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수술로 기억에 남는 수술 하나가 네. 제가 골절을 전공으로 시작한 지 한 2년째쯤 됐을 때 했던 수술인데 예. 이 골반 6층 높이에서 떨어졌던 여자분이 예. 골반을 심하게 다쳐서 수술했는데 골반도 많이 부러지고 그러면 이제 뱃속에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어려운 수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고관절이라고 하죠. 네. 이 비구 부분이 네. 고관절의 비구 쪽 소켓이 깨져서 움직이는 면이 깨진 관절 내 골절인데 네. 그 부분을 1mm도 어긋나지 않게 다 잘 맞춰야만 나중에 그 관절을 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이제 외상후 관절염이 생기니까. 그런데 거기는 들여다볼 수가 없고 오히려 배로 들어가서 바깥쪽을 맞춰가지고 관절면 안을 딱 맞춰야 되는 되게 어려운 수술이죠. 근데 정형외과 수술 그러면 보통 팔다리 수술하고 그다음에 또 뭐 지혈대 감고 하니까 수술할 땐 피 안 나고 그러는데 정형외과 수술 중에 드물게 이 배를 열고 수술을 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방광도 밀어내고 소관의 혈관 뭐 이런 것들을 다 큰 혈관이 눈앞에서 팔짝팔짝 뛰는 그런 모습까지 봐가면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죠. 근데 그때 제가 경험이 아직 많지 않던 시절에 그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굉장히 어렵게 수술을 하고 그 막 피가 나고 하는 상황에서 그 제 심장 박동수가 막 빨리 뛰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끼고 하면서 네. 어렵게 수술해서 치료했던 기억이 납니다. 경과는 잘 네. 됐네요. 다행이네요. 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골절 전문 명이라고 부르잖아요. 부끄럽습니다. 네, 굉장히 이만큼 이 골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치료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명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혹시 개인적으로 그 만든 골절 치료법이나 뭐 수술법 이런 것도 있나요? 기분 좋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 있나요? 네. 제가 골절 중에 고평부 골절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 용어인데. 고평부 골절. 네, 그러니까 어느 정강이뼈 맨 위에 네. 무릎 관절의 아래쪽 부위를 이루는 예. 관절면이 부러지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위에서 쿵 뛰어내리다가 이렇게 쾅 땅을 디디게 되면 이 두 뼈가 이렇게 쾅 부딪히면서 이 관절면이 으깨지는 골절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골절이 무릎의 바깥쪽 부분이 많이 깨지거든요. 네. 네, 많이 깨지는데 그게 바깥쪽의 앞쪽하고 뒤쪽이 깨지면 네. 보통은 두 군데를 째고 수술을 해야 돼요. 네. 이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 두 군데를 째고 수술을 전통적으로 해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앞에는 뭐 신경이나 혈관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일반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어프로치인데 뒤쪽 바깥쪽은 정말 그 신경 혈관들이 다 지나가고 근육이 많아가지고 시야도 좁고 위험하고 그래서 어프로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앞과 뒤가 다 부러지면 할 수 없이 의사들이 마음은 불편하지만 네. 앞뒤를 다 째고 하는 그런 수술을 해왔었는데 네. 제가 한 10년간 고민하다가 그 앞에만 째고 네. 뒤를 안 째고 뒤에까지 다 고정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를테면 세계 최초죠. 그래서 저하고 함께 일하는 네. 제 제자 조재우 교수하고 같이 논문을 하나 썼는데 예. 그 Journal of Orthopedic Trauma라고 우리로 치면 뭐 북미 골절 학회지 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골절 업계에서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알아주는 저널이죠. 네. 거기다 논문을 이거를 실었어요. 새로운 수술 방법으로. 예. 근데 이게 굉장히 히트 작품이 됐어요. 네, 그래서 뭐 미국 서전들하고 그다음에 유럽 심지어는 이집트에서까지 네. 수술 방법을 따라하고 제 논문을 심사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학회에서 미국에서 논문 머신으로 불리는 마이클 가드너라는 친구인데 우연히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뭐 얘기하다가 제가 그거 강의했다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그 논문 쓰내냐? 그래서 나다. 그랬더니 그 논문 내가 심사했다.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논문을 심사를 자기가 많이 하고 자기도 논문 많이 썼는데 그 논문이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하고 참 이렇게 손을 쳤던 그런 몇 안 되는 논문 중에 하나였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논문을 발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수술 결과도 뭐 훨씬 좋죠. 심지어 훨씬 좋아요. 네, 훨씬 좋죠. 왜냐하면 뒤를 그 혈관을 제쳐가면서 굉장히 많이 째야 되는 부분을 거의 없애다시피 하고 한쪽으로 하니까. 그러면 골절이 생기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보고 뭐 주변에 누가 뭐 팔이 부러졌다든지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많은 골절 중에 수술 않고 치료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예. 이 손목 골절이죠. 예. 손목 많이 부러지는데 저희가 우선 손목이 부러지면 맞추죠. 예. 맞추고 뼈 부러지는 양상에 따라 다른데 좀 단순하게 그러니까 순하게 부러지고 맞췄는데 잘 맞으면 그런 거는 이제 대부분 기부스로 잘 치료를 하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손목은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기부스를 했다가 움직여도 관절이 오랫동안 굳고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어깨, 특히 할머니들 이런데 또 잘 부러지시는데 이런 골절은 땅을 디디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제 수술 않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팔꿈치 주변이라 특히 이 다리 쪽 골절들은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죠. 그렇군요. 일단은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지만 의사분들의 어떤 그 처방을 잘 따라야 되고 그렇죠. 좀 심하다 싶으면 이제 전문의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종건 교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고수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분류합이에요. 분류합이 어떤 관계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분류합이라 그러면 골절 치료를 하고 보통
이만하면 뼈가 붙을 때가 됐다. 네. 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뼈가 여전히 붙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아, 뼈가 잘 안 붙었을 때 이제 불유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환자들이 뼈가 안 붙어서 이렇게 찾아오는데 보통 뼈가 안 붙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네. 하나는 뼈를 좀 단단히 고정하고 골절부에 움직임이 너무 많지 않아요. 뼈가 잘 붙는데 그쵸. 수술을 했는데 충분히 단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골절부에 움직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안 붙을 수가 있거든요. 20대 후반 여자 환자였는데 양쪽 대퇴골, 넓적다리 뼈가 둘 다 안 붙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엑스레이를 보니까 양쪽이 다 안 붙고 한쪽은 뭐 금속이 부러지고 이런 상태로 찾아왔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처음에 양쪽 다리를 다쳐서 치료를 한 환자인 줄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처음에 오른쪽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했는데 뼈가 안 붙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다시 했는데 또 안 붙어서 이제 안 붙다 보니까 금속이 부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 붙은 뼈는 점점 짓눌리면서 이렇게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어긋나고 짧아져서 양쪽 다리 길이가 한 3cm 정도 차이가 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 치료하신 분이 반대쪽 다리를 잘라서 길이를 3cm를 줄여서 양쪽 다리 길이를 맞추자.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근데 놀랍게 이 환자가 그거를 동의를 하고 그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 반대쪽 다리 짧게 저희가 뭐 절골술 그러는 건데 의사가 뭐 어떠한 이유로 뼈를 잘라가지고 다시 맞춰서 이게 붙이는 수술을 했는데 그거 마저도 또 안 붙은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왔을 때는 양쪽 다리가 안 붙은 상태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양쪽 다 수술을 해서 다 붙고 이제 잘 걸어다니게 스토리는 끝났는데 되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게 무슨 참 이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경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 키 크는 수술할 때 이게 자르기도 하잖아요. 잘라서 이게 늘리잖아요. 그런 건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네, 그거는 저도 많이 합니다. 그래요? 수술은. 그거는 하고 나서 뭐 후유증이나 이런 게 많지는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늘리다 보면 근육이 길이가 짧아져서 관절이 좀 뻣뻣해지고 하는 합병증이 있을 수는 있는데 골절 수술하고 나서 다리 길이가 짧아져서 3cm나 짧으면 다리 길이 차이 나서 많이 저니까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원래 치료용으로도 할 수 있고 그게 크게 위험한 건 아닌 거군요. 네,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도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 치료가 중요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AO인데요. AO는 뭐죠? 이거 좀 궁금하네요. 그게 스위스 독일 말인데요. Arbeitsgemeinschaft für Osteosynthese-Führer의 약자입니다. 들어도 어렵네요. 그래서 뭐 우리말로 그냥 러프하게 번역을 하면 국제 골절 치료 학술 단체 뭐 그냥 그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연관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1958년도에 스위스의 정형외과 의사 몇 사람이 골절 치료 스타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AO가 결성되기 전에는 골절 치료가 이제 주로 젊은 남자 다리가 부러져도 그냥 깁스. 그다음에 다리에다 핀을 받고 무거운 추를 매달아가지고 몇 달씩 눕혀 있고 뭐 이런 식의 치료를 하다 보니까 프랙처 디지즈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골절 질병 뭐 이런 얘기죠. 뭐냐면 골절 치료하는 과정에 생긴 합병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질병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 정도로 결과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스 의사 몇 사람이 우리가 이 골절 치료를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술을 해서 사람들을 눕히지 않고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뼈도 붙이지만 좋은 위치에서 붙이지만 빨리 기능을 회복해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스타디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돼서 지금 60년이 지났는데 뭐 전 세계에 5개 지부가 있어요. 뭐 유럽, 뭐 미국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해마다 골절 치료를 이제 위해서 많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AO 인터내셔널에 속한 AO 트라우마 코리아라는 저희 단체가 조직이 돼 있고요. 제 멘토이신 김기용 교수님이라고 그 울산의대 학장님 하셨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학장님이 우리나라 AO 트라우마를 창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멘토링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AO에서 코스로 교육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AO 펠로우십이라는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골절에 관심 있는 젊은 사람들을 선발해서 네. 장학금을 주고 그 골절을 배울 수 있는 센터가 전 세계에 한 120여 개곳 정도 있거든요. 거길 보내서 이제 골절을 공부를 하고 돌아서 환자 치료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제가 2003년도에 저도 그 장학금을 받고 에어 펠로우십 펠로우가 돼서 저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AO에서 무료로 돈 다 대줘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제가 11년이 지난 2014년도에 저 고대 구로병원이 AO 인터내셔널에서 인정하는 AO 펠로우십 호스트 클리닉으로 저희가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1년 전에 배우러 갔었는데 이제는 저희도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1년에 한 2명, 3명 정도가 장학금을 받아서 오고 올해는 특히 기분 좋은 게 미국에서 한 친구가 오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한 친구,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렇게 한 친구가 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외상 후 만성 골수염인데 이거는 또 어떤 연관이 있으신지. 네. 제가 이제 골절 계속 치료하다 보니까 골절 관련된 합병증도 치료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끝판왕이죠. 끝판왕. 예, 골절 합병증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외상 후 만성 골수염인데 저희가 이거를 난치병이라고 이렇게 하는 정형외과 의사들끼리도 하는 이유가 치료에서 잘 낫질 않고 그 다음에 또 재발이 또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난치병이라고 부르는데 그 한 7, 8년 전에 50대 후반 남자분이 오셨는데 발뒤꿈치뼈에 골수염이 있어서 오셨어요. 근데 한 10살 되기 전에 아마 어려서 다쳤는데 그때 감염이 생긴 게 한 50년간 낫지 않고 이제 계속 지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공의 때 배울 때 발뒤꿈치뼈에 골수염이 생기면 뭐 이런저런 수술 방법인데 맨 마지막 방법은 절단술이다. 이렇게 써있던 그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제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치료를 했는데 잘 나으셨어요. 다행이네요. 잘 나셔서 지금 8년 된 지금까지도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한 1년쯤 지나서 다 낫고 고름도 안 나오고 해서 제가 이제 좀 나으신 것 같아요 했는데 그 환자분이 어머니가 그 연로하신 어머니 살아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서 조그만 걸 들고 오셨는데 이렇게 울먹울먹 하면서 그걸 전해 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이제 드디어 마음 놓고 샤워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가서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못 해봤어요. 우리 그냥 샤워 그냥 일상으로 하잖아요. 하는데 이분은 거기서 아프니까. 계속 고름 나오고 하니까 그 고름 나오는데 물이 들어가면 또 안 되니까 이 샤워를 50년간 마음대로 못 하신 거예요. 이게 남들 보기에는 사실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본인은 너무 힘들었고 그걸 바라본 어머니가 그 꼬맹이 아들이 50대 후반이 될 때까지 그걸 계속 바라보면서 너무 속상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뭐 잘 되면 고맙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분이 그때 고맙다고 저한테 표현하는 거는 그 고마움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의사가 손으로 뭔가를 해서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이렇게 괴로워하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고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래서 그때 이거는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 그렇군요. 인쇄보스 키워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오종건 교수님과 함께 골절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골절 치료 잘하려고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해왔고 나름 잘 해왔다고 이제 자부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초기 골절 치료가 잘 안 돼서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은 거를 늘 일상으로 보면서 지내는 게 참 그 안타까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낫도록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자를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골절을 저처럼 하면서 평생을 보낼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앞으로 쭉 보게 될 골절 환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잘 치료하고 그다음에 뭐 바람이라면은 그 친구들이 이제 어떤 교육기관에 있게 되면 더 좋고 네. 그래서 그 다음 제너레이션을 또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의 숫자가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계획과 바람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해서 이 친구들을 내보냈을 때 이 친구들이 가서 일할 직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대학병원에서 골절 환자 많이 보면 병원의 수입에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을 채용을 하지도 않고 하다 보니 이제 골절하는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또 튕겨져 나가야 되고 하는 일들이 빈번한데 네. 정부에서 이런 골절 환자들을 병원에서 잘 돌보면 그게 병원에서 손해가 되지는 않도록 네. 이렇게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면 네. 그거를 재미있게 좀 힘들지만 헌신적으로 할 의사들은 저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보건복지부하고 그런 업무들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제가 기여를 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또 나라에서 정부에서 또 지원도 많이 생겨서 골절로 인해서 좀 고통받는 환자들이 앞으로 많이 줄고 아예 없어졌으면 제일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인생 고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생 고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인생 고수!